이번 주 해외 증시는 일단 긍정적인 상황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대선 전국이 약간은 혼란스럽다 이런 분위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바이든 후보가 앞서가고 있는 부분들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고요.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또 나오고 있죠. 거기에 대한 투자자들의 심리가 많이 회복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다가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일단은 시장 경제가 끌어올려지는 그런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증시에는 우호적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 국내 제조업 경기가 상승 전망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제조업 지수가 살아나게 된다라면 일단은 기업들의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분위기로 해석됩니다. 자, 상승폭이 상당한 부분은 나타나고 있는데 한 가지 주목할 점은 3분기에는 이런 제조업 경기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이는 반면에 4분기에도 상승 전망이지만 상승폭은 조금 둔화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분위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의 보호 예수가 풀립니다. 무려 430만 주나 되는데요. 자, 이게 그 기관들이 청약을 받은 비중의 약 38%나 됩니다. 430만 주에 대한 물량이 일시적으로 풀리게 되면 무지하게 많은 물량이 나오게 될 테고요. 최근에 주가 하락세 또 거래량이 많이 줄어있는 상태에서 이런 보호 예수의 해제는 주가의 하락을 더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이야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자, 연휴가 일단은 다 끝나고 이제 새롭게 정상적인 한 주간이 시작이 되는 날입니다. 일단 연휴 동안에 조금 느슨해졌던 부분들을 조금 쪼이고, 네, 기름치고, 닦고 쪼이고, 기름치자 그런 게 있던가요? 네, 그런 식으로 좀 마음을 정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이번 주에도 그렇게 큰 이슈는 없습니다. 불안감이라든지 그러한 내용들은 없고요. 좋은 소식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투자하시기에는 그래도 조금 편안한 환경이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변수가 많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그래도 10월 중후반으로 들어서게 되면서 조금 더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일반적이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자, 일단은 뉴욕 증시의 이번 주 전망을 좀 보게 되면은요, 신규 부양책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기업 실적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아질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대선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은 돌발 이슈, 뭔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제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주 후반에 거의 대부분 중요한 지표가 발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부양책이라든지 기업 실적과 같은 내용들은 시장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대선에 대한 돌발 변수만 아니라면 시장의 분위기는 계속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투자하시는 분들 일단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나쁘지 않다라는 느낌이 계속 전해지지 않겠는가 판단됩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일단은 경기 부양책에 대한 내용들 좀 볼게요. 지금 협상 중단을 선언한 이후에 다시 대규모 부양책 타결을 촉구한 내용. 1조 8천억 달러에 대한 부양책이죠. 이 이야기는 토요일날 시황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경기 부양책을 타결시키자라는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부분은 일단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왜냐하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 경기 부양책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결이 된다, 합의가 된다 안 된다를 떠나가지고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투자자들의 심리를 크게 개선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자, 물론 이제 민주당이 동의를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공화당 의원들도 여기에다가 지지의 어떤 그런 포인트들을 더할 것인지는 아직까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건 불확실성이죠. 민주당 같은 경우는 2조 4천억 달러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공화당 같은 경우는 지금 1조 2천억이었죠. 근데 이 정부 행정부 쪽에서 1조 5천억이었고 여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더해서 1조 8천억 달러 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건데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그 접점을 좀 찾은 금액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부양책이 계속
논란에 휩싸였을 때부터 그 중간 즈음이 어디냐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게 1조 8천억, 1조 9천억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뭐 이 정도면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직은 네, 서로 간에 이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죠. 다만 이제 시기가 좀 늦어질 수 있더라도 경기부양책은 어쨌든 도입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지금 그 대선에서 민주당 쪽이 좀 우세잖아요. 이제 바이든 후보가 상당히 많은 포인트로 앞서가고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일단 또 민주당이 압승을 하게 됐을 경우에 의회라든지 정부를 장악하게 된다. 그렇게 됐을 경우 더 큰 규모의 재정 부양이 진행될 것이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그동안 내세우고 있었던 그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치가 확 끌려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그 상황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뭐라 그럴까요? 대선에 대한 어떤 불안정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원래 월가에서는요, 바이든 후보가 승리를 하게 되면 위험하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뭐 거기에 대한 이유로는 이제 기업을 약간 배척하는, 즉 기업들이 세금을 올리는 부분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기업들의 실적을 좀 낮추게 될 것이다라는 어떤 부담감도 좀 있었고요. 정권 교체에 대한 금융시장의 불안감 이런 것들이 반영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경기부양책을 대규모로 치게 된다라는 부분이 있는 내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단 그 압승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트럼프가 불복을 할 만한 상황도 없어진다라는 것. 그래서 뭔가 이제 막 불안정한 그런 시장 자체가 한쪽으로 확 기울었기 때문에 그럼 인정하고 들어가자라는 식의 내용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뭔가 이제 불안정한 그런 양상들이 해소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물론 이제는 조금 다른 양상이 좀 됐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격차가 줄어드는 것이 오히려 시장에는 부담이 되고 있다. 뭐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TV 토론, 이 부분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하게 되면서 이제 취소가 됐는데, 지금 이 대선에 대한 전국만 일단 어떻게 풀어지게 될 것인가를 좀 판단해 보시면, 네,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될 때도 힐러리가 계속 앞서가는 느낌이었었거든요. 물론 박빙에 대한 모습이었습니다만 힐러리가 앞서가는 느낌에서 갑자기 트럼프가 치고 올라오면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뭐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겠죠. 근데 일단 민주당이 되느냐 아니면은 지금 공화당이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느냐 바이든이 새롭게 승기를 잡느냐, 이 부분은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지금으로서는 그냥 트럼프가 계속 이어가는 게 낫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처럼 이렇게 격차가 벌어진 상태, 에라 어쨌든 트럼프가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시점에서는 그냥 바이든 후보의 이런 압승이 훨씬 더 좋다라고 볼 수 있겠죠. 또 경기부양책이라는 거 하나만 놓고 봐서는 네, 시장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이 민주당 쪽에 그런 당선이다라고 좀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은 일단 대선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업 실적 봐야 되겠죠. JP 모건 체이스, 그 다음에 존슨앤존슨, 이런 기업들이 이제 3분기 실적 발표를 하게 됩니다. 3분기 실적 발표 본격적으로 하게 됐는데 나쁘지 않아요, 일단은. 그리고 1분기부터 2분기, 또 2분기에서 3분기 넘어가면서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가장 이제 심각하다 볼 수 있었던 2분기를 일단 넘어서면서 뭔가 조금씩 개선되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기 때문에 경제 활동에 대한 부분들이 일정 수준으로 되살아났다는 거. 그래서 기업 실적도 좋아졌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죠. 전체적으로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기대치들이 높아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기업들의 어떤 그 소비 또는 경제, 이런 상황들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 줄줄이 또 대기 중에 있죠. 물론 이제 이번 주에는 중요한 지표가 주 후반에 다 몰려 있습니다. 10월 15일 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뭐 이런 정도, 그 다음에 엠파이어 스테이트의 제조업 지수,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16일 날 금요일 날 이제 소매 판매에 대한 부분하고 산업 생산에 대한 내용이 발표가 됩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16일날 발표되는 이 소매 판매와 관련된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지수, 산업생산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소매 판매는 0.6%에서 0.7%로 증가를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산업생산 같은 경우는 0.4%에서 0.6%로 증가했을 것이다. 즉 소매 판매와 산업생산이 모두 다 증가해서 경기에 대한 회복에 대한 포인트가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볼만한 것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죠. 84만 건 나와 있었던 지난주에 비해서 이제 81만 건으로 또 소폭 감소했을 것이다. 이제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게 된다면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대한 내용도 고용과 연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뭐 그 외적으로는 이제 FOMC 의원들의 그 연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냥 근데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만,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17에서 13.4로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 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것을 제외하고는 특별하게 현재로서는 뭐 부담스럽다거나 이렇게 보실 만한 내용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뭐 물가지수 같은 경우는 조금 안 좋은 상황이 좀 있긴 있네요. 물가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느낌도 좀 있고요. 근데 이건 주 초반에 있었던 내용들이고요. 주 후반으로 가면서 이제 회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 초반에 이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나 기타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이 기업들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받아주기만 한다라면 경제 지표를 조금 누를 수 있죠. 왜냐하면 이 경제 지표들은 중요하게 작용될 수 있는 경제지표들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제지표에 대한 내용들을 재료가 눌러주게 된다면 시장은 충분히 좋은 분위기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뭐 그 외적으로는 이제 주 후반까지 쭉 잘 진행될 거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시장은 무난하게 흐름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요, 4분기 제조업 경기가 상승할 전망이다. 최근에 이제 이 3분기 실적 발표 계속 나타나고 있죠.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도 뭐 잠정 실적을 처음으로 발표한다. 그래서 뭐 주주 달래기냐,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것 같긴 한데, 기업들 실적이 다 좋게 나왔기 때문에 뭔가라도 이제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삼성전자, LG전자도 당연히 실적이 좋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뒤를 이어갈 기업들도 다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어닝 시즌은 약간의 잔치 분위기죠. 네, 기업들 실적이 다 좋게 나타나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어떤 배경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제조업 경기라는 부분들은요, 이 BSI 지수라고 하거든요. 이 경기 실사 지수인데, 이 제조업 경기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어느 업황이 또 어느 업종군들이 좋게 진행될 것인가를 좀 보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번 4분기에는요, 자동차, 화학업종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3분기보다는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국내 제조업체를 통틀어서 이제 대상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좀 했는데, 종합적인 시황 전망은 88, 매출 전망은 89로 집계가 됐다. 이게 BSI 지수는 기준점이 100이에요. 그래서 100에서 이제 200까지 넘어가면 200까지 가는 경우는 없겠죠. 근데 200까지 가까워질수록 이제 뭐 경기가 확장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0에 수렴할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제 시황도 88이고 전망도 89다 그렇게 되면 100 기준선보다 아래쪽에 있잖아요. 경기가 썩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이제 개선되었다라는 느낌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개선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일단은 우리는 기대치를 가져야 되겠죠. 코로나 상황 때문에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지금 보면 이제 내수 쪽 포인트가 이제 16포인트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85가 나왔고요. 수출 같은 경우는 91, 그래서 22포인트, 즉 내수보다 수출이 훨씬 더 많이 회복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설비 투자 같은 경우는 99, 고용은 97, 괜찮죠? 그 다음에 경상이익은 82 정도가 나왔고요. 경상이익이 82 정도 나와서 뭐 이게 좀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경상이익 같은 경우도 일단은 지난 1분기 때는 74, 2분기 때는 70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82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도 좀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뭐 전체적으로 이제 매출 같은 부분들 기업들 유형별로 좀 따지고 보게 되면
이제 정보통신 기술 쪽 분야죠. ICT 이쪽이 이제 89 정도 나타나서 많이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계, 소재 이런 쪽도 상승률을 크게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업종별로는요.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가전, 그 다음에 자동차, 소재 부분의 화학, 그 다음에 2차전지 이런 쪽에서 상승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 추세로 봤을 때 디스플레이나 가전, 자동차, 화학, 그 다음에 2차전지 이쪽 부분은 전부 다 주가가 많이 올라왔고 또 실적이 개선되는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약간은 조금 저조한데라고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조선업하고요. 네, 바이오 헬스 쪽 이쪽 부분이 조금 하락세를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선업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뭐 경기 회복에 대한 그런 수혜를 다 받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바이오 헬스 같은 경우는 너무 올랐기 때문에 네, 좀 하락세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어쨌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게 뭔가 기대치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들보다도 이렇게 뭔가 뚝딱거려 가지고 만들어서 뭔가 그 성장에 대한 어떤 실적을 보여줄 수 있는 것, 즉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업종군들이 강하게 상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래 산업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종군과 그런 종목군 쪽으로 많이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그 반도체 장비라든지 소재 이런 쪽으로도 굉장히 관심들이 많이 쏠리고 있고 또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뭐 배터리 또는 이제 화학 쪽 업종도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지금 보시면 이 업종별로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그 종목군과 업종군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투자 방향을 잡아가야 될 것인가 이 부분들은 여기에서 힌트를 얻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세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합니다. 네, 세 번째 이야기는요, 카카오 게임즈 이야기예요. 뭔가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겠죠. 430만 주에 대한 그런 의무 보유, 즉 보호 예수가 풀린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그 상장 이후에 1개월간의 의무 보유 기간을 끝내고 이제 10일이니까 휴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지나가고 이제 12일, 즉 오늘부터 시장에 이제 물량이 나오게 됩니다. 435만 주입니다. 435만 주인데 기관들이 이제 공모로 받은 주수가 총 1,127만 주거든요. 근데 435만 주라고 하면은 38.6%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물량이면은요, 물량이 빵 터져 나왔을 때 굉장히, 네, 무서운 상황이 좀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충격적인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불안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만약에 주가가 하락세로 보이고 있는 상태다라고 된다라면, 지금도 이익이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100% 넘게 수익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보호예수 물량을 그냥 놔둬야 될 이유가 없어요. 주가가 더 빠질 것 같은데? 라는 느낌들. 또 그 다음에 공모로 들어오는 기관 투자자들의 그런 성격상을 본다라면 그냥 차익 실현을 위한 부분이거든요. 이 주식을 장기적으로 보유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즉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났다거나 또는 조금 났다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수익이 나왔어? 그럼 됐어? 그러면 내가 투자한 원금을 회수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435만 주에 대한 물량이 일시적으로 튀어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물량을 과연 시장이 다 받아낼 수 있을 것인가? 당연히 뭐 개인 투자자들이 받거나 또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면 외국인들이 조금 받아내거나 할 수 있겠습니다만, 물량 자체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죠. 330만 주. 이거는, 쉽지 않은 그런 물량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보유수가 풀렸을 때, 당연히 매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차익 실현 매도로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럴 경우에, 주가는 5만원 이하로도 떨어질 수도 있다. 근데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가의 하락에 대한 포지션이 계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주가가 53,000원에 나와 있는 상태인데, 반등에 대한 여부가 굉장히 좀 약하게 흘러가고 있는 부분이죠. 보통 신규 상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초반에 물량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접근하시기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연출됩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 절대로 좀 피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도요. 이 기관들의 보유해서 물량 풀리면서
10% 넘는 급락세 나타나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참고해 봤을 때 이렇게 물량이 계속 나오는 부분들은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된다고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 같은 게 절대 피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냥 물려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도 비중을 계속 줄여나가시는 게 맞을 것 같죠. 자, 지금 물량들에 대한 내용들 좀 살펴보게 되면 1개월까지 해서 이제 그 보호 예수가 들어가 있는 물량들을 보게 되시면은요, 27%가 이제 초반에 다 풀린 거고요. 그 다음에 38%가 이번에 풀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 합치게 되면 65% 정도, 66% 정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물량들은 이제 3개월 보호 예수가 들어가 있는 게 23%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6개월짜리가 9% 정도. 그러니까 아직도 30% 정도 물량이 더 남았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이제 지금까지 풀린 거에 비하면 좀 적습니다만, 아마도 이제 이번에 풀리는 물량의 가장 큰 고비, 그 다음에 3개월이 지나는 시점이니까, 뭐, 내년 1월, 네, 그 정도, 또는 12월, 그 정도 시점이 이제 가장 큰 고비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주가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수익이 나와 있는 상태라면요, 사전에 들어온 물량들은 매물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큰 기대감 갖지 마시고요. 일단은 매도에 대한 포인트를 확장해 가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가가 더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신규 상장하는 것들 다 마찬가지예요. 빅히트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또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보호 예수에 대한 부분들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하고 나서 물량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들은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공모날 이후에요. 상장 이후에 주가가 단기 상승하고 나서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는 네, 방법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날에 이제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그 초반에 나타난 상승, 그 패턴이 아니라면, 네, 그 이후에 매수하는 것은 결코 좋은 투자가 아니라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정리해 드릴게요. 네,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적 시즌, 또 경제지표, 이 모든 내용들이 이번 주에는 증시가 안정적일 것이다라는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변수 하나가 이 대선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것만 좀 잘 넘기게 된다면 크게 부담 없을 거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이제 경제지표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담스럽고 부진하다 하더라도 재료가 눌러버리기 때문에 긍정적인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나올 것이다 라고 전망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4분기 제조업 경기가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서 각 업종별로 수혜를 입는 그런 기업들, 특히 뭐 디스플레이, 전자, 그리고 뭐 가전, 그 다음에 자동차, 소재, 화학, 뭐 2차 전지 이런 쪽에 관심들을 좀 많이 두는 것도 좋다는 거, 그 다음에 상승을 일단 하고 있는 업종들이기 때문에 이미 관심들을 가지고 있다라면 방향을 잘 잡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카카오게임즈의 430만 주 해당하는 락업 해제죠. 그러니까 보호 예수가 풀린다는 이야기. 이거는 물량이 일시적으로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가 하락을 일단은 예상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주의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책 한 곡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필코 바닥 근처에서 매수를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분할 매수를 하라. 네. 투자 교과서에서 종종 보게 되는 이른바 정액 매입법인 것이다. 주식수는 주가가 내려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평균 매수 비용을 낮출 수도 있고 더 많은 물량을 소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즉 바닥이라는 것은 어디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바닥 근처에서 매수를 많이 하는데요. 바닥 근처에서 매수할 때도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과정이 더 생기게 된다면 주식을 더 사라 이야기죠. 물론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주식을 더 사셔도 괜찮습니다만 바닥 시점에서 완전 바닥에서 매수하고 싶다라면 어느 한 지점을 콕 집는 것이 아니라 분할 매수를 통해서 그 언저리 시점에서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 나가시면 된다는 얘기죠. 또 분할 매수하라고 한다고 해서 오늘 사고 내일 사고 모레 사고 이런 거는 의미가 없고요. 그냥 오늘 사놓고 또 며칠 정도 또는 몇 주 정도 상황을 보고 다시 주식을 매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물량을 채워나가시는 방법이 좋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월요일 힘차게 한번 출발해 보시기 바라고요. 뭐 나쁜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기운들 그대로 이어서 이번 주도 승승장구 성공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